동과 면 같은 행정구역상의 공간이 아니라 저마다 이름을 붙인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웃과 공동관심사를 통해 구성된 마을 공동체는 지역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이웃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뜻밖의 마을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최근 다양한 형태의 마을 공동체가 많아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삭막한 현대사회를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을 공동체 이야기 오늘 연휴 끝 나눠보도록 하죠.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명절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흩어졌던 분들이 다 모이고 같이 음식 나눠먹고 한바탕 또 놀기도 하고 네. 이런 날 또 센터장님 만나니까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웃같이 따뜻하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도심에서는 또 코로나 이후에 명절 풍경이 조금 더 이제 좀 삭막해진다, 좀 흐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웃과 함께 명절 여전히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네, 설 때도 저희 이 마을에서는 성인 발달 장애인들 아마 가족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밥 한 끼 나누고 또 반찬도 서로 나누고 있고요. 명절에 혼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마을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미리 또 고향으로 가기 전에 식사 나누는 자리, 안부 물을 수 있는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설은 그러면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 명절 되면 항상 가장 바쁜 곳이 동네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아, 장을 거기서 네, 보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 미리 사전에 과일도 구매하고 가까이 경산에 있는 분들이 만든 육아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명절 때 이 로컬푸드 매장에 모여서 서로 이웃끼리 또 인사 나누면서 먹거리도 또 나누고 막걸리도 잠시 저녁에는 한잔하고 동네 수다가 또 되는군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설은 주말이 바로 끼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이웃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고향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또 연휴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을도 익숙하고 공동체도 참 익숙한 단어긴 한데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탁 붙여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지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뭐 특별한 게 생기나요? 아, 네. 사실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도시에 마을 공동체가 있어? 마을이 있어? 라는 그러게요. 질문부터 해서 그래서 마을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은 저희는 슬리피 끌고 나가서 10분 거리에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망이 마을이라 하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하나가 사실 마을일 수 있는 거죠. 도시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다양한 이웃 관계가 풍성해지면 마을에서 내 삶도 좀 풍성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2월 초에 안심마을에서 매년마다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마을 김장 행사인데요.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금호강 강변에 텃밭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안심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텃밭에 모여가지고 같이 마을 김장을 하면서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김장 안 하는 사람도 오면 됩니다. 그냥 와서 김장하고 자기 가지고 갈 김장들 양념치 대면서 서로 나누고 자기 집 김장을 하면서 한 포기 5kg씩 이웃과 나눔하는 김치를 같이 만들어요. 같이 버무려서 네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기도 나누니까. 하고 이웃들한테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마을 김장이라는 게 어린이부터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까지 같이 어울려서 그날 하루 종일 수육도 삶고 노래도 부르고 동네 잔치처럼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당일날 동구 FM 라디오 방송국 저희가 마을에 생겼는데 천막 한 곳을 오픈 라디오 방송국으로 운영을 하면서 같이 신청곡도 받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또 만들어 간다. 이러면서 또 어떤 공동체의 끈끈함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지 마을 의제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 집, 내 가족, 내 아이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바쁜 직장인들이 도시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현장의 마을을 좀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잘 없죠. 그래서 쉬는 공간이 되기 쉽고 사람들하고 관계망도 잘 형성이 안 되면 소통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이 되기 쉬운데 사실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네. 이런 나라들을 많이 보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시민의 권리이자 참여의 권한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사실 실제 다양한 영역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 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자기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참여도 하고 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자기 지역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공동체에서 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계신 센터장님이신데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김영숙 센터장님은 동구 안심마을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고 이미 효과를 또 확인하신 거예요? 네, 저가 사실 마을 활동가 출신의 센터장입니다. 아띠도서관 사무국장으로 제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2007년부터 준비해서 한 2008년도 10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거든요. 한 1년 10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해서 한 3,500만 원 기금을 만들어서 마을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벌써 이제 18년이 되어가고 아직까지 이 도서관이 마을에 든든하게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마을 도서관들이 아티 도서관처럼 꽤 많이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년 넘은 예.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정신적 자양분을 계속 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좋은 거는 이 사서 봉사했던 18년 전에 아이 키우면서 같이 네. 봉사했던 이 엄마들이 이후에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고 마을 공동체를 확장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안심마을에서도 상설적인 문화 공연을 마을 음악회를 로컬푸드 매장에서 매장 그 진열대를 다 치우고 네. 매달 합니다. 근데 그게 100회가 넘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힘들어져서 아예 상설 문화공연장 만들자 우리 예. 해서 또 작당을 하나 해서 어허. 딴따라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작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 상설문화공연장 준비를 우리가 하는 기금을 마련해보자 해서 아양아트센터에서 한 1,200석을 꽉 채워서 유료 티켓을 판매해서 공연을 안심 뮤직 페스타 이름으로 했는데 그래도 수익 조금 남겼습니다. 아니 그 마을에서는 시간이 뭐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대단한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또 무궁무진한 활동을 즐겁게 하고 계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동력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그렇죠. 선택해서 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아, 네. 참 아띠 도서관 사업에서 시작해서 또 지금은 마을 공동체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공동체 원형이 이 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 도서관 이후에 안심마을이 실제로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사실 뭐 벌써 20여 년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여러 공동체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자기의 필요와 욕구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25개 이상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협동조합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또 옆에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또 조금 부족하다, 뭐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 또 같이 마음을 보태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후에 생겨 있는 게 우리의 생활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고요. 방과후 마을학교, 그리고 마을 카페, 그리고 공유주택, 햇빛발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 방송국 동구 FM이 만들어졌고 공유부엌 그리고 대동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심마을이 전국에서 자랑하는 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마을에서 차별 없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특히 발달장애 지원센터들이나 그룹홈이 꽤 많이 들어섰는데 이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이 가능한 그런 마을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을이라면 좀 주민들의 시야도 더 풍요롭고 넓어지겠다 싶은데 사실 네. 이게 비단 대구 동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국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을 겸임해서 맡고 있는데 네. 요즘 전국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농촌 지역에서 이 공동체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요령면에 이 귀천한 주민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보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주간 센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치러 나르고
또 물건도 이렇게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힘들어지니까 아예 지역에 논밭을 사서 네. 마을 요양소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민동락 공동체 굉장히 유명하고 경북 상주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역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도 저희가 항상 배웁니다. 예, 사실 행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또 세밀하게는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그 마을만의 문제를 마을에 또 맞춤형으로 주민 스스로 또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네. 대구에서 마을 만들기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때 조례를 만들면서인데 대구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그럼 그 조례 이후에 바로 출범을 한 걸까요? 저희가 조례는 2013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뒤에 2015년 7월에 저희가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조례 만들면서 사실 조례 제안을 몇 년 동안 미리 여러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조례라는 거는 항상 문구만 있는 조례는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얹어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는 게 중요해서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라서 아마 조례와 이 센터가 같이 출발하지 못하는 2년 동안 많은 현장에서의 이제 발도 동동거리고 많은 목소리도 내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자체 지원은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센터장님으로 계시니까 네. 어떤 일들로 주민들을 좀 들썩들썩하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은 사실 대구라는 생활 공간에서 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제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으로서 동일 수도 있고 아파트 공간일 수도 있고 이런 네.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활동에 대한 컨설팅들도 저희가 하고 또 이분들이 주민에서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계들을 구성하고 또 공동체는 활동하시다 보면 한 개의 개별 공동체가 아까 안심마을 사례처럼 마을에 있다고 해서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서로 동네 유기적으로? 안에서도 협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활동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 활동의 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지역의 주민이다. 지역 주민이 먼저 나서고 네. 내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을 시작하면 저희는 지원센터로서 옆에서 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훌쩍 넘어서 센터가 또 대구의 마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세요? 네, 무엇보다 대구시의 마을 공동체 정책이 그래도 다른 시도에 좀 비하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좀 대구 마을 공동체 생태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성장해 왔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인데 저희가 매년 대구시가 5개년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기고요. 2기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과를 잠깐 살펴보면 769개의 마을 공동체 그리고 1만 명의 마을 활동가를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 전문성과 특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 중립 마을, 마을 방송국, 건강 마을, 통합 돌봄 마을 이런 어떤 다양한 모델들로 지금 대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또 무궁무진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이 정도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고마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알아서 이렇게 또 잘 꾸려가니까. 네, 연간 예산으로 보면은 사실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마을 활동가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다들 마음을 내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미 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책을 직접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지역 정책이 있어도 행정이 주민들의 모든 생활적인 필요와 욕구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협력하면서 자기가 지역을 더 좋은 삶의 터전으로 바꿔 나가는데
하다 보면은 동행정부터 모든 주무부서 행정은 항상 순환보직제입니다. 최근에 대구가 6개월 단위로 직무가 바뀌는 정도까지 됐는데 네.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이 이미 주민들의 지혜 속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광역 단위로 행정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주민들이 내 마을을 더 잘 챙기고 또 이런 주민자치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주민자치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을 기본법 지난해 이 만들자는 목소리 높았는데 아직 국회 처리가 못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런 법안들도 빠르게 좀 통과가 되면 마을 공동체에 좀 수월하려나요? 네, 사실 마을기본법 작년 3월 달에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캠페인을 하면서 법안 제정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현장의 활동이 먼저 있고 그 성과들을 가지고 제도화되는 게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은 한 30년의 역사를 보통 이론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공공정책이 되었고 이러면 국가 단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책 구조가 갑자기 없어지고 조례가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근본적인 한계들을 좀 극복해보자 해서 마을기본법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갑자기 없어지고 뭐 센터가 없어지고 정책 지원 예산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현장의 마을 활동가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어떤 불신을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어떤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의 법제안은 이미 그 13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법제화하자고 해서 이거는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또 우리 마을 이웃들의 좀 안부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방송 들으면서 그럼 나도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뭐 활동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센터장님.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공모 사업을 하면 저희가 주민들 초대해서 이런 사업들 안내하는 설명회를 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3명이 모여서 시작을 해보시라. 그래서 만나자. 이거 사업 이름이 우리 만나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꾸준하게 하면서 뭔가 자기들 꿈꾸는 걸 실천해 봐야 되고 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서상에 있는 공모 사업이니까 탈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냥 꿈꾸던 사업. 근데 최소한 이 3명의 관계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더 신뢰감이 쌓여졌고 네. 뭔가 다음을 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함이 생겼다면 그건 성공한 거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2026년 마을 공동체 저희 공모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성장 지원 사업에 24개 팀, 자치 모델 사업에 14개 팀, 그리고 고도화 모델 사업이 저희가 3가지로 올해 좀 추가를 했습니다. 5개 팀에서 총 43개 팀 올해 선발할 예정이고 지금 공모사업 계획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니까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1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도화가 어떤 거예요? 고도화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마을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좀 수익을 계속 지속 가능하기 사업적으로.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연대 경제조직으로 진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고도화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군요. 네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이제 앞서서 뭔가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네. 몫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나는 좀 뒤에서 좀 배우고 싶다. 일단 마을 공동체를 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네.
내가 당장 공동체 활동에 주도를 하지 음. 않더라도 자신이 사는 곳에는 공동체 활동에 좀 참여하고 네. 정보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해보는 것이 또 공동체 활동의 재미와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봄에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전면 시행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센터에서도 올해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 시행한다는데 그를 네. 같이 하는 거겠죠? 이 법안 네. 시행과. 네, 사실 제도 시행이 올해 3월 27일 날 본격화됩니다. 근데 저희 센터는 이 돌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사업 모델 중에 통합 돌봄 마을 모델을 2년 전부터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 메꿔주지 못하는 빈 곳을 우리가 좀 이웃 돌봄 또 가족 돌봄을 못하는 영역을 스스로 여러 관계 돌봄으로 좀 해소해보자는 취지로서 공동체 돌봄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돌봄이 촘촘하게 되는 활동들이 사실 마을 공동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보면 돌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내가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게 공동체 활동의 목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체 활동하는 모임들이 가장 역량이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돌봄이란 키워드랑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이미 통합 돌봄이라는 큰 마을 안에서 어떤 하나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의 이 통합돌봄법이 3월 달에 시행이 되면 행정은 항상 그 제도 범위에서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원래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구에 내리는 예산이 제일 많은 지자체가 10억입니다. 부족하죠. 네.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들을 오히려 이웃 돌봄, 관계 돌봄으로서 촘촘히 메꿔 가자.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 돌봄 시대를 마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촘촘하게 생활권 단위로 이 돌봄의 생태계를 조금 더 풍성하게 구축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민과 간이 이거는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실패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도 다양한 또 사업 구상들 하실 텐데 끝으로 이제 연휴를 마무리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모 사업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대학이라고 해서 활동가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지방 소멸, 늘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돌봄 위기, 민주주의 후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광역 단위 통합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아쉬운 게 이 통합 논의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관련된 법안들을 살펴보니까 충남이나 이런 곳은 그 법안 안에 특례 조항 안에 주민 자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마을 자치나 활성화에 대한 주민 조직을 특화해서 하는 특례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대구 경북 통합법에 없습니다. 그런 걸 챙겨야겠네요. 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 공동체 정책이 더 이상 주본부 정책이 아니고 진짜 지역사회를 바꾸어내는 힘을 주민들 스스로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법안들이 챙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 지역사회를 바꿀 중요한 이제 일꾼들을 뽑는 자리인데 마을 공동체 모임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활동의 성과들을 모든 동네 후보자를 초대해서 마을 정책을 묻기도 하고 또 정책을 평가해보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어떤 정책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할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우리 대구의 마을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 연휴 마무리 잘하십시오.